최근에 제 1대1 상담 컨설팅 오신 분, 50대 중년의 기혼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쭉 부동산 관련된 또 투자 관련된 상담을 쭉 하시다가 상담 질문지에 없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자분, 그러니까 즉 와이프분에게도 말을 못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코인에 넣고 투자를 했다가 지금 평가액이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20대, 30대 젊은 분들, M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젊으신 분들만 코인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구나. 요즘에 다 하고 다닌다. 그분도 동료분들 또 나이가 비슷한 친구분들이나 거의 다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도 조금씩 다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50대, 60대 중년 이후 그리고 노년분들도 투자를 코인에 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는데, 시사직격이라는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지옥문이 열린다 노년을 노리는 코인 다단계 덫이라는 영상이 제 유튜브 컨텐츠에 추천 영상으로 떠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60대 이상 분들도 코인 어플을 깔아서 거래를 하고 사고 팔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회사 직원한테 그분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내가 해줄게, 돈 굴려줄게, 걱정하지 마라, 회사로 돈을 보내가지고 회사 직원이 코인을 사고 팔고, 다단계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을, 지인을 또 데리고 오면 몇 %의 수수료를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또 별도 코인으로 또 이렇게 지급하시는 방식, 사기 플러스 다단계가 결합돼서 이게 노년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의 그냥 퇴직금이라든지 은퇴 관련된 자금을, 노후자금을 이렇게 빨대 탁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이런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정말 없는 거죠, 세상에.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키운 저희 부모님 세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분들, 자식들 다 키워두고 이제 자녀분들에게 부담이 될까 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모아둔 노년 은퇴 자금,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릴 수 있을까? 물론 잘 모르고 그 돈을, 덥석 그 큰 돈을 이렇게 투자한 것도 좀 문제죠. 욕심, 과욕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잘 몰라서 누가 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수천만 원, 수억을 투자한, 그건 내 잘못이야, 땅을 치고 막 후회를 하는 거죠. 눈물 흘리시면서 전전긍긍. 이 또 문제는 자녀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오로지 홀로 그걸 다 떠안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프로그램의 PD들한테 얘기하고, 이게 가장 더 큰 문제죠. 조직적인 다단계 사기입니다. 그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나쁜 놈들을, 그 회사 조직에 있는 놈들, 또 우두머리들은 집 사고 건물 사고 외제차 명품에 SNS 올리면 또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저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야, 코인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함을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정말 이런 절대적으로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사기친 놈들한테 가서 인터뷰해보면 꼭 이런 얘기하죠. 나 그거 돈 받았는데 나 다 썼어, 없어, 다 탕진해버렸어, 나 몰라. 이런 사기범들, 우리나라의 형량이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살고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은닉해놓은, 은폐해놓은, 또 차명으로 돌려놓은 그 큰 돈을 나 그때 가서 쓰지 떵떵거리면서 쓴다는 얘기죠. 양심의 가책, 처음부터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기를 치지도 않았겠죠. 형량을 100년, 200년 이렇게 때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돈을 은닉해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와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이 국회에서 이런 법을 좀 강력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수십 년 전부터 해서 대출 사기, 금융 사기, 또 최근에 펀드 사기, 부동산 사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왜 그러냐면 피해자는 전체 국민 중에서 절대 소수, 여론도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사기꾼 이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너무너무 물렁물렁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론 하나는 비난, 비판, 혐오가 그 투자하신 분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욕심냈냐, 네가 투자한 네가 잘못이지,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니냐, 네가 이렇게 큰 욕심 부리고 과욕을 부리고 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그 네 잘못이지, 그럼 누굴 탓하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두 갈래로 탁 갈라쳐져 버려져 있는 거죠.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만약에 그렇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도 마찬가지고 시사직격이라는 제가 프로그램 검색하셔가지고 그 영상을 부모님께, 꼭 나이가 좀 있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공유를 해주시고, 특히 자녀분들 있죠, 주기적으로 부모님과 대화도 하시고 이런 사기가 있네, 조심하자, 소통하셔야 됩니다.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은 100% 무조건 사기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봐도 은행 예적금 있잖아요, 그것도 직원의 실수로
잘못 판매를 해가지고 제발 이걸 저희가 확정 수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발 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은행에서도 이거를 잘못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몇 년 안에 100%를 확정합니다. 3년 안에 몇 프로를 확정합니다. 그렇게 높은 엄청나게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못 믿는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빨리 급격하게 이루는 정말 모래성일 확률이 정말 높다. 실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내가 또 잘 모르는 투자, 재테크 절대로 네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쳐다보지 말 것. 내 돈을 이렇게 탁탁탁 빼먹으려는 그 악마들의 속삭임인 거죠.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막 코인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익률 계속 막 그쪽으로 막 현금 배당하고 이거 이렇게 막 진짜 돈이 되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속 조금씩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점점 이거 되는구나. 정말 내가 부자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점점 투자금이 커지게 처음 해가지고 보니까 나도 샀으니까 너도 사라. 우리 또 거기 영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막 몇백 배 우리가 수익을 걷어가지고 저 창원이나 좋은 도시 가서 새 아파트 우리가 막 단체로 가지고 막 사러 가자. 100억 되는 건 뭐 시간 문제다. 소고기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런 심리적인 걸 막 파고드는 거죠. 웃기는 소리죠. 근데 아니 그럴 거면 자기들이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싼데 코인이 엄청나게 저평가 됐을 때 자기들이 다 사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부자 되면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노년에 말년에 은퇴 퇴직할 때 그 소중히 모은 돈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부자는 절약해서 아껴서 모아가지고 소중하게 정말 그 돈을 아껴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 순리가 아닐까. 싸게 사는 건 동일한 개념이지만 부동산, 달러, 금 이런 쪽에 금매를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그래도 이것들은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덜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돼서 법으로 규제, 법률이 없다고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이것부터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명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죄 처벌 적용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도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도 사기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놓고 사기치는 놈들도 있고. 근데 여기는 법률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인이 하락하거나 떡상할 수 있다. 둘 다 본인들은 나는 뭐 이렇게 위험 고지를 다 했어. 이렇게 막 인터뷰를 막 하던데 그 파는 그 사장놈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는 위험 고지 다 했어. 근데 저기 있는 저 문외한 코인 사는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 난 투자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 얘기했어.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책임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코인이 완전 떡나가고 망한 걸 내가 현금으로 줄 돈이 없으니까 야 우리 회사에서 새로 개발하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으로 다시 너에게 줄게. 이 계속적으로 답이 없이 악순환에 계속적으로 막 더 깊숙한 늪까지 막 계속적으로 지하를 뚫고 막 가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까지. 전세금 그리고 나의 노년에 그런 필요한 노후 자금 그리고 자녀의 결혼 자금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을 조금 더 불려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절대로 내가 잘 모르는 재테크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도 나이가 조금 더 들면 감성적이고 판단이 조금씩 흐려지고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감정에 호소하면서 아유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고생 이제 막 끝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 투자하셔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사시죠. 와 이렇게 내가 고생했는데 말이야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자식들한테도 좀 또 돈 좀 조금씩 탁탁 주면서 말이야 나도 이렇게 먹먹 이렇게 좀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보자. 이런 감정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쓰레기 악마 같은 놈들의 그냥 속삭임일 뿐입니다. 내 돈을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잘 모르면 그냥 예금 그리고 요즘에 예금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냥 고금리 시대 그냥 거기에 넣고 그냥 굴려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게 가장 속편하고 내가 투자자 되게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르고 실체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내 돈을 넣으시면 안 된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닌 이럴 경우에는 모르는 게 그냥 차라리 약이 아닐까라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꼭 우리 부모님께 꼭 영상을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는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